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녹화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비 TV 방송의 산골 시인 이삭빌입니다. 이삭비 TV 독서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현석 시활동가입니다. 시인님, 오늘 우리 특별히 모신 분 우선 책부터 한번 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심장이 먹기 전 안녕 내 사랑. 심장이 먹기 전 안녕 내 사랑을 출판하신 박성광 원장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본인이 먼저 한번 소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전북대학 의과대학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2년 전에 정년퇴임을 하시고 지금은 함께하는 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박성광입니다. 네. 요즘은 그 장기 기증원에서 생명 나눔 의료진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이렇게 선물로 받고 책에 나와 있는 그 천사의 얼굴들이 너무 밝고, 그래서 어떤 책 제목을 보기 전까지는 아주 재미있는 책인 줄 알았어요. 시인님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네. 심장이 먹기 전 안녕 내 사랑, 이 책 제목만 보더라도 뭔가 우리 마음을 숙연히 하고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인 소개할 때 아까 말씀하시기를 장기 기증 홍보대사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생명 나눔 생명 나눔 홍보대사와 의료진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특히 의료진으로서. 근데 저는 사실 장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무섭습니다. 상당히 심리적으로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도 좀 두렵지만은 죽은 다음에 장기를 나눈다는 것, 오늘 좀 이 책을 소개해 주시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 시인님도 좀 두렵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두렵단 말이 뭐가 두려워요? 장기 기증이라는 자체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아니요, 저는 사실 장기 기증을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도 다른 데 가서 하면은 그냥 아직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만 하시고 그랬는데 원장님을 뵙는 순간 뭔가 저는 죽음이 있긴 하지만 막 설레는 거예요. 가슴이 뛰고 참 묘한 것이. 그래서 어떤 신께서 주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네. 보내주신 분이 아닌가? 네. 평소에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은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좀 만류도 하고 주저주저 했는데 오늘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또 이런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기 기증이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이 이게 그 뇌사에 빠진 후에 기증을 하는데 그때는 전혀 통증도 없고. 잠깐 뇌사자들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나요? 그렇죠. 뇌사자 장기 기증을 얘기하는 것인데 뇌사에 빠진 사람들, 머리 기능이 전혀 없는 사람들만 기증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내가 기증을 하겠다 하는 것은 뇌사에 빠졌을 때 기증을 한다는 것인데 뇌사에 빠질 그런 확률은 10,0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됩니다. 네. 10,000명 중에 한 명만이 뇌사에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에만 그 장기를 기증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니,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시신에서 기증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은 장기를 기증할 수가 없습니다. 병사를 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근데 교통사고나 그런 걸로 인해서 신체는 건강한데 머리만 다친 사람들이 뇌사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인구가 5천만이라고 생각하면은 1년에 뇌사자로 장기 기증하는 분이 40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드물게 뇌사에 빠졌을 때 그때 내가 장기를 기증하겠다 하는데 본인이 기증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내 뜻 따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장기를 기증한다는 고마운 뜻은 알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통해 들어보니까
인구 우리 5천만이 있다면 한 해에 한 400명 정도가 뇌사에 빠지는데 그럼 그 확률은 10,000분의 1이다. 이런 말씀이고 확률은 본인이 일단 그런 의사를 표명해야 예, 예. 또 가족들의 동의가 또 필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엄청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정말. 결국 이것이 네. 뇌사자들이 주는 장기 기증은 또 새로운 삶을 탄생시키는 고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얼굴들이 저희들 그냥 언뜻 보고 밝은 얼굴 생각하는데 이런 숭고한 삶을 마친 네. 사람들의 얼굴인가요? 그 건강했을 때 건강했을 때? 그때 얼굴입니다. 아, 그때 얼굴. 예.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숭고하고 뭔가 이렇게 참 가슴이 그렇습니다. 네. 가족들이 원장님은 어떤 계기로 보통 장기 기증이라는 아주 귀한 사명을 맡아서 하게 됐나요? 제가 신장내과 의사니까요. 아, 그 분야가 신장내과 의사시군요. 예. 그 신장이 나빠진 분들이 말기 신장병을 가진 분들이 혈액 음. 투석을 받게 되는데 네. 그게 굉장히 힘든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 큰 바늘로 혈관을 찔러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한 번에 할 때 4시간씩 그 기계로 그 피를 돌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그 치료인데 만약 이런 분들이 뇌사자로부터 장기 기증을 받으면은 수술 장에서 장기를 그 이식한 순간에 안 나오던 소변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며칠 되면은 완전히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간이 나쁜 분들은 주위에서 보셨겠지만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차고 피를 토하고 의식이 없고 그런 분들이 장기를 받으면은 그 황달도 없어지고 건강해서 1-2주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걸 보면은 저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적이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언제든지 그 환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환자가. 예. 잠깐요. 이제 우리도 언제든지 환자가 될 수 있다. 예. 제가 좀 젊었을 때 미국을 간 적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5, 6년 전에 가봤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이 장애인에 대한 좀 편견이라든가 심했는데 어느 편말을 보니까 장애인을 이렇게 대우하고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같은 그런 마음자질을 갖고 있더라고. 근데 오늘 말씀하신 들어보니까 우리도 그런 위급한 환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가족도. 그럴 때는 얼마나 장기 기증 자가 나기를 기다리겠어요. 예. 예. 잠깐인데 신장내과에 그 근무하는 교수로서 혈액투석이라는 정말 그 고통스러운 네. 환자들 보면서 뇌사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고통도 모르는 상태에 빠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삶을 나눠주면, 생명을 나눠주면 그분들한테는 미러클, 기적이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기적이죠. 근데 그런 운동을 해서나 몰라도 우리 원장님께서는 얼굴이 큰 바이브 같아. 마치 아유.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렇게 품어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인도 처음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또 이 일을 하는데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정말 승부하고 그런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또 아무나 할 수 없고 그 힘든 일을 하시니까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유, 책의 제목을 이렇게 네. 심장이 먹기 전 안녕 내 사랑, 이건 누가 정했습니까? 그 제가 정했는데요. 네. 이 뜻이 대개 모든 사람들은 심장이 멎으면서 가족들하고 이별하게 되는데 이 뇌사자로 장기 기증을 하시는 분들은 심장이 뛰어 있는 상태에서 뇌사로 판정을 받으면은 사망 진단서가 나오고 사망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그 이별을 하게 돼서 보통 돌아가신 분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얼마나 가족들이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고통스러울 것 영원히 같아요. 내가 지금 이 환자 가족을 기증을 함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의학적으로 이제 가서 뇌파 같은 걸 평탄하는 걸 보고 그러면은 이제 믿는데 그 전에는 그 결심하기가 말은 쉽고 옆에서는 쉬운데 네. 당장 내가 당하면은 굉장히 힘든 그렇죠. 결정입니다. 자녀들은 뭐 병원비들 상관없이 큰 병원에 가서 예.
잠시라도 삶을 연장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네. 제가 자세한 아까 식물인간과 뇌사자의 판단의 기준이라든가 네. 또한 이런 신뢰는 교수님의 15분짜리 강의를 통해서 저희 우리 독자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의 제목을 보니까 심장이 멎기 전이란 말 속에는 우리가 보통 사망 신고를 내리는 기준은 심장이 멎은 것이 아니라 뇌사가 됐을 때부터 사망 신고가 내려진 거군요. 이 환자들은 기증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 기증하는 분들은 그때를 사망의 시간으로 시간으로 우리가 봅니다. 인정해 준다 이런 말씀 되겠네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심장이 멎는 시간이 사망 시간인데 기증하는 분들은 심장이 뛰고 있었어도 네. 뇌사로 판정을 받은 몇 시간 전이 그때가 사망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 문화만세 행사도 있고 또 이삭비 천사본부 제 9번째 천사로 저희가 이렇게 상을 주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이삭비 천사본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저희가 얼굴 없는 천사 본부로 해서요, 얼굴 없는 천사의 정신을 잇는 그런 수상인데 정말로 너무 영광스럽게 원장님이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네. 저 본인은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아, 저희는 천사라고 해서 그런 천사 의미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나눔입니다. 나눔의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또 이 상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나눔의 어떤 동기유발이 되고 맞습니다. 그런 운동을 펼쳐 나가는 것이지 천사라고 해서 완벽한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계기는 이삭비 시인님이 사는 동네가 노송동 얼굴 천사 살고 있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시를 졌죠. 그 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인님도 우리 시집 한번 또 선물해 드려야죠. 네. 예. 그래서 얼굴 없는 천사의 운동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우리 특히 문화만세 회원들은 전원 회원이 돼서 날개짓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얼굴 없는 천사, 양손을 펴고 날개를 퍼덕이면 알게 되지. 이삭빛. 네. 뒷방울이 밥이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름 없는 어느 한 남자가 가슴에서 꺼낸 밥 한 숟가락을 나눠주면서 노송동 마을에 기적이 일어났네. 따뜻한 종소리 눈송이처럼 퍼붓던 어느 해부터 헤어름을 오르내리던 천사의 날개가 행복이 되어 쏟아지면 노송동 사람들은 얼굴 없는 천사가 되어 모두가 날개옷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어느 한 남자의 뜨거운 날갯짓은 세상 사람 모두의 뜨거운 밥으로 생명의 입맞춤이 되었네. 천사의 소리 알아듣고 싶은 자는 노송동에 와서 해가 떠오를 때 양손을 펴고 날개를 퍼덕이면 알게 되지. 왜 양손을 펴야 하는지, 왜 가슴으로 밥 한 숟가락을 나눠줘야 하는지를.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저 이거 읽으면서 딱 원장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그 어느 한 남자의 뜨거운 날갯짓은 세상 사람 모두의 뜨거운 밥으로 생명의 입맞춤이 되었네. 정말 그러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라고 해서 천사같이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천사의 선행을 기억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나눔 운동하는 분에게 주는 상입니다. 9번째 받는 수상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뭐 천사 같은 행동을 앞으로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알아듣고 받겠습니다. 네. 저 책 제목 중에서 이 책을 쓸 때 1부와 2부로 나눠졌던가요? 책이? 네. 네. 1부는 우리 교수님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재미있고 오늘 우리 문화만세 회원들한테는 또 책 한 권 다 선물을 또 주셨는데 또 가장 뭐라고 해요? 감명 깊은 대목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예수병원을 설립하신 설대희 박사님 이야기 나와 있더라고요. 예. 몇 페이지죠? 설대희 박사님께서 네. 저희 주례를 맡아주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사모님도 의사 선생님이고 같이 예수병원에 같이 근무하셨던가요? 예, 우리 집사람 예수병원에 있었고 네.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는데 네. 그 설대 원장님 전주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36년 동안 그 예수병원에서 봉사를 하신 분인데, 그 51쪽에 보면은, 네, 51쪽. 예,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한번 그 과거에 서울로 출장을 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아마도 그 RH- 환자가 RH- 혈액형 환자가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피가 없어가지고 힘들잖아요. 혈액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미국 분들은 한국은 RH- 환자분들이 적습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적은데 미국 분들은 RH-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일부러 그 세브란스 병원까지 찾아가가지고 헌혈을 한 파인트 하시고 그렇게 그 전주로 내려오셨다는 걸 한번 보더라도 이분의 환자를 얼마나, 꼭 자기 환자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환자들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게 하루는 서울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하루는 서울에. 하루는 서울에 이사장님과 출장을 가셨을 때 방송에서 죽어가는 젊은 환자 휘기 혈액형인 RH 음성으로 급하게 혈액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고 바쁜 와중에 세브란스 병원까지 찾아가서 헌혈을 한 파인트 하시고 업무를 보고 내려오셨다. 네, 헌혈을 한 파인트면 어느 정도 양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한 300cc, 400cc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은사님의 또 존경하는 분의 모델이 돼서, 우리 교수님도 대한민국에 헌혈을 많이 한 사람이 준 상을 받으신 걸로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헌혈을 지금까지 몇 번 하셨습니까? 한 70번 정도. 70번 정도 헌혈을 하셨다고요. 이게 정말 천사가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생명 존중, 그리고 생명의 사랑, 이분을 통해서도 또 그렇고 원장님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네. 헌혈을 하는 이유는 네. 제가 그 내일이라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가 피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혈액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네. 그래서 헌혈을 해주시면은 참 큰 병원 환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신장내과 교수님으로서 삶을 보고 고통에 빠진 환자들을 위해서 장기 기증 운동에 직접 뛰어드셨고, 또한 혈액이 필요한 이런 병원 선생을 보시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까지 70번의 헌혈을 기꺼이 하신 우리 원장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책을 보면은 일부는 제가 딱 보니까 본인의 이야기들을 내 청춘이 끝난다, 언제, 내 꿈이 끝날 때 해서 다양한 어떤 에피소드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면서 좀 저도 같은 시대를 살아서가 몰라도 비포장이라는 술집 이야기도 나오고, 그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다양한 분야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딱 책을 펼칠 때요. 예. 이 책을 얼굴도 모르는 말기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장기를 기증하신 내사자 가족분들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전북대학교 병원 이식팀원들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써놔가지고 전북대학교만 예. 네. 예, 그 내사자 가족분들이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정말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피눈물이 나는 그런 그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결정을 그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마워서 지금도 이분들한테 그 전화가 가끔 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니, 뇌를 기증하신 분, 가족들이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기증하신 분들은 의식이 없어서 몰라요. 잠깐 이게 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라 예. 내사자의 상태의 가족들이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요? 제가 고맙죠. 의원님이 그 결정을 어렵게 해줘가지고 지금 받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전국에 수없이 많으니까 제가 되게 잘 모릅니다. 근데 기증하신 분들, 가족들은, 저를 만난 분들은 지금도 서로 그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아프시거나 가족이 아프시거나 혹은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금도 전화가 오고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오셔서 또 가족분들은 마음도 아프지만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원장님께요. 2부의 제목을 보니까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예. 거기서 한 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장기 기증 환자는 어떤 남자가 기억이 나는가요? 다 물론 의미 있는 예. 고귀한 기증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나는 분은 너무 한 분 한 분이 많아서 다. 한 분 한 분이 다 많아가지고 예. 참 누구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첫 번째 그 장기 기증하신 분은 예.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정진아 아이. 잊을 수 없죠. 아니 첫 번째 기증하신 분은 박배영님이라고 네. 이분은 38세 노총각이신데 38세 노총각인데 노총각이신데 결혼을 열흘 앞두고 어떡해. 신방을 꾸미려고 그 장롱을 가지고 2층을 올라가다가 이제 거기서 낙상을 신방을 이렇게 채를 체를 만들려고 네, 장롱을 2층 올라다가 장롱에 올라가다가 아유. 그러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뇌사에 빠져서 5명한테 장기를 그 기증한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 네. 그 5개월짜리 아이들이나 5개월을 먹은 아들이나 혹은 4살 먹은 그 딸 장기를 기증한 분들이나 그런 어린 아이들을 기증한 부모들이 정말로 그 힘든 그 결정을 하네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예, 그 현장에 가셔서 장기 기증의 필요성을 역설하시고 홍보라고 인상하지만 설득하신 분이 바로 교수님이시고 교수님의 그런 그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부터가 결국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과학적이고 어떤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국 어쨌든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장기 기증이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제가 궁금했던 도대체 식물 인간과 뇌사자는 차이가 뭐고 또 이런 기증한 사례들을 한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성광인데요. 지난 대학에 있을 동안 23년 동안 뇌사 추정 환자들의 가족들을 만나서 장기 기증을 권유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장기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은 이렇게 점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약 4만 5천 명 정도의 환자들이 장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을 예를 들어보면은 간을 기다리는 사람은 6천 명 정도인데 지금 뇌사자는 작년에 한 405명 정도가 지금 뇌사자 발생을 해서 간은 300여 개의 간 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3% 이상의 환자들은 장기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어서 뇌사자 장기 기증의 활성화가 시급한 그런 형편입니다. 나라별 100만 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 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이 9명 정도 되는데 스페인은 40명이고 미국은 한 42명 정도 돼서 우리나라가 몇 배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개 가족들을 만나서 보면은 듣기에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생존하는 뇌를 다치고도 생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식물인간이기가 쉽습니다. 식물인간은 뇌사하고 크게 다른데 식물인간이라는 분들은 우리가 호흡이나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것이 이 뇌관이 있는데 이 뇌관은 다치지 않고 대뇌 기능만 소실이 되어서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에서
콧줄로 영양을 공급받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뇌사 환자들은 대뇌, 소뇌, 뇌간 이런 기능이 전부 소실되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존을 하거나 회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진은 정상 뇌파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보면 이렇게 뇌 활동이 활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사 환자들은 이렇게 평탄한 뇌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삐죽삐죽 나온 것은 심전도가 전해져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이런 평탄한 뇌파를 보일 때는 뇌가 전기적인 자극이 없고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80~90%의 환자가 심박동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이는 이렇게 오래 몇 주 동안 가는 분들은 어린아이거나 아주 젊은 사람들은 드물게 이렇게 오래 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얘기할 때 사망을 며칠 후에 사망해서 화장이나 매장을 한다면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장기를 기증하면은 어느 누군가의 안구가 혹은 간이나 심장이나 폐가 이렇게 살아서 누군가의 몸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분들은 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병원에 왔을 때 또 맞닥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든든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사망 진단서인데요. 의사들이 사망 시간을 여기다 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의사들이나 의과대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뇌사에 추정되는 환자가 가족들이 동의를 하면은 뇌사 조사라는 것을 한 하루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들이 모여서 뇌사 판정을 하는데 그 시간이 12시이고, 그 다음에 판정을 받고 나서 여러 병원에서 장기를 적출할 외과 선생님들이 와서 수술방에서 장기를 적출하고 심장이 정지한 시간이 6시다 한다면은 어떤 시간을 쓸 것이냐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심장이 정지한 6시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법상으로는 뇌사 판정을 받은 12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잘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살아있는 그 환자를 장기를 적출함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환자는 뇌사 판정을 받으셨을 때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게서 수술방에서 장기를 갖다 기증해서 여러 사람을 살린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맞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기증원분에 대한 그 예후는 나라에서 장제비가 또 지불이 되는 것 이외에 4촌 이내에 친척이 장기 이식이 필요해서 만약 그분들이 장기를 받기 위해서 등록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산점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장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혜택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하고 그 가족이 받은 예가 2예가 있었는데, 한 분은 동시에 장기를 기증하고 형님이 그 장기를 받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기 기증을 희망 등록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에 들어가서 거기에 희망 등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운전 면허증에다 표시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거기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면허증을 취득하거나 혹은 갱신할 때 저같이 이렇게 하단에 장기 조직 기증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뇌사자를 200여 명을 가족들을 만나 설득을 해서 장기 기증을 했는데, 그분들을 홍보를 한 분들 중에서 제가 이번에 그 가족분들을 만나서
혹은 가족분들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기증하신 분들 사진을 다 표지에 이렇게 내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제목이 심장이 멎기 전 안녕 내 사랑인데,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은 심장이 멎을 때 가족들하고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 기증을 하신 분들은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사망을 하신 것이 돼서 심장이 멎기 전에 가족들과 이별을 하는 그런 분들이어서 제가 그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제목을 심장이 멎기 전 안녕 내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분은 국내 최고령 장기 기증자이신데 83세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장은 70대 환자분에게 기증이 되어서 한 9년 정도 그 신장을 쓰셨습니다. 이 아이는 제일 어린 나이인데 5개월 된 나이인데 그 부모님들이 어렵게 기증을 결심해서 장기 기증을 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인데요. 이 최혜라 양은 20대 그 젊은 여성인데 뇌사에 빠져가지고 제가 장기 기증에 대한 얘기를 하자 어머님이 펄쩍 뛰시면서 여기서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은 큰 병원, 서울 큰 병원이라도 가겠다고 차트를 복사하시고 그러셨는데, 가시려고 그랬는데 한 9일째 기증을 결심하셔서 이렇게 9개의 장기를 기증을 했습니다. 간장은 분할을 해서 2분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이 김광명이라는 분은 20대 청년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해서 뇌사에 빠져서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희 전북대학병원 이식센터에 부의금을 236만 원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들을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기증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저희 이식센터에서 보면은 형편이 넉넉지 않으신 분인데 기증을 하신다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쓰시라고 차마 못 받고 돌로 보내드렸는데,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에게 가서 그 이식센터에다가 가져다 달라고 그러고 맡기고 이렇게 가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려운 이식 환자를 위해서 써달라고 기탁을 했습니다. 한 4년 전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미국에서 60대 남성이 뇌사 판정을 받은 후에 의식을 되찾아서 기적의 남자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그런 그 기사가 났는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의학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만약 사실이라면은 제가 가서 그 설득을 했던 많은 기증자 가족들이 굉장히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뇌사 판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 제목도 뇌사에 가까운 상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뇌사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는. 그래서 절대로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깨어나거나 오래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길게 쓰면서 정정 보도를 신청해서 언론사에서 정정 기사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뇌사 판정을 뇌사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진단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마지막 환자로 동료하고 싸운 후에 집에서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이 환자가 병원에 내원을 해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인사로 인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검찰의 적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부검을 해야 되니까 적출을 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을 받아서 제가 놀래가지고
새벽 1시에 검찰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검사님께 만약 기증을 못하면 여러 명이 가서 사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검은 주로 머리를 중심으로 할 것인데 우리는 복강에서 장기를 기증한 후에 부검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해줍니다. 근데 검사님이 특별히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다음날 새벽에 법원에 찾아가서 영장 담당 판사님께 부검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것을 검찰에 갖다 제출을 해서 적출 승인을 받아가지고 장기 기증을 하고 수술을 하고, 그 후에 부검을 하고, 그 후에 조직까지 기증을 했었습니다. 조직 기증이라는 것은 사망 후에 24시간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피부를 기증을 해서 화상 환자 같은 데 사용을 하고, 심장 판막, 또 뼈는 뼈암에 걸린 그런 환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수술을 해서 넣어드릴 수 있고, 이렇게 조직을 기증을 하면은 그 기증받은 조직을 냉장고에 얼려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데 100명 이상의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 환자분은 장기를 기증받고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엄지척을 하고 있는데, 로또에 당첨이 돼서 몇십억을 받아봐도 그걸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과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